자, 지금부터 경우의 수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라는 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적 있잖아요. 이 경우의 수라는 게 뭐냐? 그런 게 몇 개가 있냐 세워주는 거야. 근데 마구잡이로 세워주면 너무 복잡하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한 게 수영도라는 걸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였어. 영어로 트리라고 하지? 자,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려진다라고 해서 자, 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수영도를 그려가면서 한번 경우의 수를 자, 구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자, 1번.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1번. 4장의 카드. 11, 23. 자, 1이 적혀 있는 카드 2개, 2, 3이 적혀 있는 카드 각각 한 장씩 이렇게 4장 중에 3장을 골라 자, 일렬로 배열해서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 건데 그 개수가 몇 개냐? 요걸 물어본 거야. 그럼 일단 세 자리의 정수를 우리는 만들 건데 요 100의 자리에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2가 들어갈 수도 있고 3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이러한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수영도라는 걸 한번 그려볼 거라고. 자, 먼저 첫 번째 요 100의 자리 있지? 첫 번째 여기에 뭐를 쓰는 경우? 1이 오는 경우. 자, 1이 오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먼저 100의 자리에 1이 왔어. 요거 하나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면 남은 수는 누구다? 1, 2, 3이 남은 거야. 그러면 10의 자리에 자, 1이라는 놈도 올 수 있고 자, 2라는 놈도 올 수 있고 3이라는 놈도 올 수 있어. 그러면 12자리에 1이 왔을 경우를 생각해봐. 자, 2하고 3이 남았지, 그지? 그럼 이제 1의 자리에 자,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는 거야. 자, 다음에 100의 자리에 1이 오고 10의 자리에 얼마? 2가 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2가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제 1의 자리에 1 아니면 3이 올 수 있겠지? 자, 1이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걸 트리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100의 자리에 1이 오고 10의 자리에 3이 오는 경우 자, 2라고 2가 남았지? 그럼 1의 자리에 자, 2라고 1 또는 누가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요걸 이제 끝에서부터 세워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될 거예요. 자, 10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세 자리의 정수의 개수는 모두 몇 개? 6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100의 자리가 얼마로 시작하는 경우? 그렇지. 2로 시작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2로 시작한다. 라고 한번 해보자고. 자, 100의 자리에 2로 시작했다면, 남은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에는 1, 1, 3. 이렇게 이제 세 수 중에서 세 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사용해야 돼. 자, 이제 100의 자리가 2로 시작하자. 그럼 10의 자리는 있지? 카드는 3장 남았지만 1이라는 놈이 2개니까 10의 자리에 오는 수는 1 아니면 누구밖에 못 써? 3밖에 못 쓰는 거야, 그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 100의 자리에 1이 오고 2가 오고, 자, 10의 자리에 1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남았어? 2하고 3이 남는 거야. 자, 1의 자리에는, 자, 1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쓸 수 있는 거야? 3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 2가 오고, 10의 자리에 3이 왔을 때는, 자, 10의 자리에 3이 왔을 때는, 남은 카드는 2장이지만 둘 다 1이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1의 자리에는 어떤 숫자밖에 못 와? 1이라는 숫자밖에 못 오는 거야. 그래서 끝에서부터 세워주면 하나, 둘, 세 개. 자, 2로 시작하는 세 자리의 정수는 모두 몇 개? 3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가 얼마로 시작하는 경우? 3으로 자, 시작하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자, 100의 자리가 3이야. 그럼 이제 3장의 카드가 남았는데 실제로 숫자는 1, 2개, 2 하나라고. 자, 1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수는 3장의 카드가 남았지만 1 아니면 얼마? 1 아니면 2 이렇게
두 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적어 놓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100의 자리가 3이고 자 10의 자리가 1이면 남은 두 장의 카드에 숫자는 2하고 2니까 1의 자리에는 1도 넣을 수 있고, 자, 2라는 놈도 쓸 수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야. 100의 자리가 3이고 10의 자리가 2다. 100의 자리가 3이고 10의 자리가 2야. 그럼 이제 남은 두 장의 카드가 있는데, 카드는 두 장이지만 숫자는 하나예요. 결국은 1밖에 쓸 수 있는 수는 없지, 그지? 자, 이제 끝났어, 그지? 하나, 둘, 세 개에서 100의 자리가 3으로 시작할 때, 그때 세 자리의 정수는 3개가 되는데, 자, 1이 오는 경우, 2로 시작하는 경우, 3으로 시작하는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그지? 그냥 선택의 개념이, 알았지? 1이 오는 경우, 아니면 2로 시작하는 경우, 아니면 3으로 시작하는 경우. 자, 셋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선택의 개념, 적어도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또는이라고 해. 그럴 때는 경우의 수끼리 더해주는 거예요. 자, 6 더하기 3 더하기 1 해서 미쳤어? 6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모든 경우의 수는 세 자리의 정수의 개수는 12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3번. 학생 A, B, C가 시험지를 채점을 하는데 자신의 것을 채점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처럼 정직하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말의 의욕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 자기 자신 것을 채점하면 안 돼요. 자, A라는 학생의 시험지를 스몰 a, B라는 학생의 시험지를 스몰 b, 자, C라는 학생의 시험지를 스몰 c라고 하자. 자신의 것을 채점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학생 A, B, C라는 놈이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느냐. 이 A라는 학생은 자, B라는 학생 시험지나 C라는 학생 시험지 둘 중에 하나를 채점해야 돼. 근데 A가 B라는 학생의 시험지를 채점했을 때 남는 건 누구? 자, A가 B라는 학생의 시험지를 채점했을 때 남는 거는 A하고 C야. 근데 C는 자기 자신의 시험지 C를 채점하지 못하니까 B가 C라는 시험지를 채점해야 될 거고, 자, C는 A라는 녀석의 시험지를 채점해야 돼.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네. 자, 만약에 이 A라는 녀석이 C라는 녀석의 시험지를 채점한다라고 하면 B는 자기 자신 B 거를 채점 못하지? 그럼 B는 누구 걸 채점해야 돼? 그렇지, A라는 녀석의 시험지를 채점해야 되고, 자, C는 B라는 녀석의 시험지를 채점할 수밖에 없다. 되게 간단하지? 이렇게 몇 가지? 두 가지의 경우만 있는 거야. 응? 자, 요 3번에 대한 얘기를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갖지 못하는 경우야. 내가 내 것을 갖지 못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를 갖다 우리가 완전순열, 자, 또는 교란순열이라고 얘기해. 자,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자신의 것을 갖지 못해. 그러니까 두 명이 시험 봐서 시험지 서로 나눠 가져 채점하는 거잖아, 그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걸 우리가 이제 편의상 A2라고 해보자고. 두 명이 자신의 것을 갖지 못하는 경우 한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 그 다음에 3번처럼 세 명이 자신의 것을 갖지 못하는 경우,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A3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편의상 세 명이 자신의 것을 갖지 못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인 거야. 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네 명이 자기 자신의 것을 갖지 못하는 경우, 그 경우의 수는 9가지예요. 자, 5명이 자기 자신의 것을 갖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완전순열 또는 교란순열, 요 경우의 수가 44가지야. 6명이 자기 자신의 것을 갖지 못하는 경우의 수, 이게 256가지거든? 자, 근데
여기까지는 필요 없고 요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외워서 그냥 써먹자고. 알았지? 물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수업 시간에 한 요 4명이나 5명 요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일단은 이런 거는 외워서 문제에 나오면 바로바로 자 적용해서 써먹자. 자, 2명이 자기 자신의 것을 갖지 못하는 자 그러한 경우의 수 1가지, 3명은 2가지, 4명은 9가지, 5명은 44가지. 이렇게 4가지 종류만 잘 알아두는 거예요. 4번 봐봐. 3명의 학생이 각자 자신의 모자를 가져와 1개씩 쓰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쓴대. 내가 내 걸 갖지 못하는 거야. 몇 명이? 3명이. 아까 3명이 자기 자신의 것을 갖지 못하는 경우 몇 가지? 2가지라고 했잖아. 답은 2 이렇게 적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수용도를 그리지 않고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용어가 저 2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2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으면은 앞으로 이런 경우의 수 계산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먼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바지하고 윗옷을 입을 거야. 자, 윗옷 A, B가 있고요. 바지 1, 2, 3이 있어. 근데 우리는 윗옷과 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입는 게 아니지. 윗옷을 입고 자, and 그리고 바지를 입는 거야. 윗옷과 바지를 갖다가 동시에 입는 거예요. 자, 또는 윗옷을 입고 연속해서 자, 바지를 입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윗옷과 바지를 입는데 동시에 입어야 돼. 아니면 윗옷을 입고 연속해서 바지를 입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입는 게 아니라고. 자, 이때 이걸 수형도를 한번 그려보면 윗옷 A에 자, 바지 1, 바지 2, 바지 3 이렇게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윗옷 B에 바지 1, 바지 2, 바지 3 이렇게 입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를 갖다가 일단 수용도를 그려서 계산한 결과가 모두 몇 가지다? 6가지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수용도를 그리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자, 이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윗옷을 입는 경우 몇 가지? 자, 2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바지 몇 가지? 3가지가 있는 거죠. 자, 동시에 또는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우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되는 거다? 곱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6가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고. 뭐를 그리지 않아도, 수용도를 그리지 않아도. 자, 따라서 뭐뭐이고 동시에 연속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경우는 선택의 개념이 아니야. 이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한다? 곱한다. 잘 기억하세요. 다시 and 그리고라는 개념이 있어. 근데 실제로는 동시에 연속하여 이러한 얘기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뭐한다? 곱한다 라는 거 명심하자고. 자, 이번엔 두 번째. 자, 윗옷을 입는데, 자, 윗옷을 입는 거야. 자, 티셔츠가 A, B. 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뭐, 남방? 자, 1, 2, 3.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티셔츠 2개하고 남방 3개 중에 선택해서 하나를 입는 거라고 알았지? 자, 선택을 해서 하나를 입는 거야. 그러한 선택적인 개념을 갖다 우리는 또는이라고 해. 또는 or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돼? 모두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지? 남방 티셔츠 2개,
남방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 녀석들끼리 어떻게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또는이라는 개념이 있어. 선택을 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 선택을 하는 거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어진 거예요. 티셔츠하고 남방을 동시에 입을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입는 거지. 적어도 하나 선택해서 입는 거지. 자, 그러한 얘기를 할 때는 경우세끼리 뭐 한다? 더한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 용어가 두 개가 나와. 이 두 가지만 잘 구분을 하자고. 동시에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and라고 해.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에요. 경우의 수끼리 곱한다. 자, 둘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있어. 자, 선택하는 거 또는이야. 적어도 하나 경우의 수끼리 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5번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민지가 3마리의 개와 4마리의 새를 기르고 있는데 여행을 가려고 한다. 근데 다음과 같이 데려갈 동물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1번 봐봐. 개 또는 새 중에서 한 마리를 선택하는 거야. 개와 새 중에 적어도 하나 데려가는 거지, 그지? 자, 개가 3마리가 있고 새가 4마리가 있어요. 더해서 몇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하는 거야? 7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선택하는 거야. 자, 이렇게 또는 적어도 하나 뭔가를 갖다 선택하는 그러한 개념일 때는 경우의 수끼리 더한다라는 거. 자, 5번에 2번 개와 새를 이번엔 한 마리씩 선택한다. 한 마리씩 선택한다라는 건 개, 새 동시에 한 마리씩 모두 2마리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이해가? 자, 개와 새 동시에 한 마리씩 모두 2마리를 선택하는 경우. 개가 몇 마리라고? 3마리. 새가 몇 마리라고? 4마리. 이렇게 동시에 연속해서 자, 일어날 때는 경우의 수끼리 곱하면 된다 그랬죠? 3, 4, 12, 12가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7번 중요한데. 자,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 집과 학교 사이에 그림과 같이 도로망이 있다. 자, 집에서 학교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야. 단, 같은 지점을 2번 지나지 않는데. 자, 여기 집에서 여기 학교를 가는데요. A라는 지점을 거쳐서 학교로 갈 수도 있고, B라는 지점을 지나서 학교로 갈 수도 있고, A, B를 지나서 학교로 갈 수도 있고, B, A를 지나서 학교로 갈 수도 있지, 그치?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몇 가지의 경우가 나와? 4가지의 경우가 나와. 근데 요 4가지의 경우는 그 어느 2개를 동시에 할 수 없어, 그지? 자, 먼저 이러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케이스 1. 자, 케이스 1은 집을 하우스라고 할게. 자, 집에서 출발해서 A를 거쳐서 자, 바로 어디로 가는 경우? 학교, 스쿨, S로 가는 경우. 그러면 집에서 A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자, A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근데 이거는 연속해서 가는 거잖아. 이해되세요? 연속해서 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연속해서 일어날 때는 경우의 수끼리 뭐 한다? 곱한다. 자, 따라서 2 곱하기 2, 4가지가 되는 거야. 자,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2. 자, 이번에는 집에서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학교로 가는 이러한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먼저 집에서 A를 가는 경우의 수 2가지 이렇게 써놓을까? 2가지, 여기 2가지, 여기도 2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1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자고.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다시 B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가지인데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 이럴 땐 경우의 수끼리 어떻게 해? 곱하면 돼. 이것도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케이스 3.
자, 세 번째 경우는 집에서 자, B를 거쳐서 학교로 가는 경우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집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자, B에서 학교로 가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자, 연속해서 일어날 때는 경우의 수끼리 뭐 한다고? 곱한다. 자, 따라서 세 가지가 되는 거지. 자, 다음에 케이스 4. 자, 네 번째 케이스. 자, 집에서 이번에는 B를 거쳐서 A를 거쳐서 학교로 가자. 자, 먼저 집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 세 가지. 자, B에서 A를 가는 경우 두 가지. 자, A에서 학교를 가는 경우 다시 두 가지.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의 수끼리 각각 곱한다. 12가지가 되겠지, 그지? 근데 마무리할 때 있잖아. 케이스 1과 케이스 2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경우죠. 자,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 이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의 수끼리 뭐 한다? 더해서 마무리해주면 돼요. 자, 케이스 1 네 가지, 케이스 2 네 가지, 자, 케이스 3 세 가지, 자, 네 번째의 경우 12가지 각각을 다 더해주세요. 그러면 답은 23가지가 되겠네. 자, 9번. 두 종류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어쨌든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라는 건 가장 작았을 때가 A라는 주사위에서 1 나오고 B라는 주사위에서 1 나왔을 때 합이 2인 경우부터 해서 제일 컸을 때가 6이 나왔을 때 더한 게 12일 때까지 나오는 거지. 근데 고러한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 또는 10인 경우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예요. 눈의 합이 5이면서 동시에 10이다. 이런 거 있어 없어? 이런 건 없어 여러분들. 이게 왜 헷갈려? 자, 5 아니면 10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까? 각각 A, B의 눈이 합이 5가 되려면 A의 1, B의 4. 자, A의 2, B가 3. A가 3, B가 2. A가 4, B가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네. 그 다음에 눈의 합이 10인 경우엔 A의 4, B가 6, A의 5, B도 5, A가 6, B는 4.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 눈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근데 또는이잖아. 자, 경우의 수끼리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주는 거야. 이거 곱하는지 더하는지 막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냐? 그렇지 않냐? 그거를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따라서 답은 몇 가지?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참고 자연수 순서쌍의 개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방정식 A 플러스 2B 플러스 3C. 자, 이 녀석이 10일 때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순서쌍, 순서쌍 A, B, C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근데 이거 A가 1이고 B가 얼마고 C가 얼마일 때 10인가를 갖다가 따지는 데 있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A, B, C에 막 뭔가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려고 해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문자를 갖다가 3개에서 2개, 2개에서 하나 이렇게 문자의 개수를 줄여가면서 따져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수가 가장 큰 놈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준다 그랬어. 그게 무슨 얘기냐? a 더하기 2b 더하기 3c 중에 개수가 가장 큰 놈은 3이지, 그치? 요 녀석을 10 우변쪽으로 넘겨주는 거야. 자, a 더하기 2b가 10 마이너스 얼마? 3c일 때, 이때 이 c라는 놈을 결정을 해놓고 시작하죠. 먼저, 자, 케이스 1. 자, 첫 번째 케이스는 c가 얼마일 때? 1일 때. 자, c가 1일 때는 a 플러스 2b가 c가 1이니까 10 빼기 3 하면 7 될 거 아니야, 그지? 요때에 a, b를 따지는 건 어렵지 않잖아. 자, 만약에 b가 1이면 a 더하기 2가 7이니까 a가 5가 되는 거야. 자, b가 2일 때는 a는 3이 돼야겠지? 자, b가 3일 때는 a가 얼마?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때에 순서상 a, b, c는 5, 1, 1. 그 다음에 3, 2, 1. 그 다음에 1, 3, 1.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는 뜻이야.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2. 자, 두 번째 케이스, c가 얼마일 때를 보자. c가 2일 때를 보자. 그러면 a 더하기 2b가 c가 2니까 10 빼기 6 아니요. 이게 4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엔 자, b가 1이면 a 더하기 2가 4가 돼야 되니까 a는 2네, 그지? 근데 b가 2면 a는 0이 돼야 되는데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밖에 안 생기겠네? 그때 순서상은 a가 2고 b가 1이고 c도 1일 때. 자, c가 3일 때를 한번 볼까? c가 3일 때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10 빼기 3, 3은 9 10 빼기 9니까 1이지? a 플러스 2b가 얼마인 거야? 1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 b의 순서상은 없어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네 가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11번을 보겠습니다. 10원, 20원, 5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가 있어. 내 각 우표를 적어도 한 장씩은 산대. 자, 무조건 한 장씩은 사야 돼. 세 종류의 우표를 합해서 150원어치를 사고 싶다 이거야. 그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10원짜리. 자, 10원짜리. 이걸 갖다가 X장을 살 거야. 아이고, X장을 살 거야, X장. 그 다음에 20원짜리. 자, 20원짜리를 Y장을 살 거야. 그 다음에 50원짜리 Z장을 살 거야. 그러면 10원짜리 X장을 사면 내가 얼마 줘야 돼? 10X1을 주는 거지, 그치? 20원짜리 Y장을 사면 금액은 20Y가 되는 거고 50원짜리 Z장을 사면 금액은 50Z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다 더해서 얼마어치를 사야 되는 거야? 지금 150원어치를 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10X 더하기 20Y 더하기 50Z가 150이 되는, 자, X하고 Y하고 Z는 적어도 한 장씩은 산다 그랬으니까 자연수지, 그지? 자,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쌍이 몇 개냐? 그걸 구하는 거야.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쌍. X가 몇 장? Y가 몇 장? Z가 몇 장이냐? 그 쌍이 몇 개냐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럼 일단 개수가 10, 20, 50. 근데 상수가 150이니까 양변을 일단 10으로 나누기 시작할게요. X 플러스 2Y 플러스 5Z가 얼마를 만족하는?
15를 만족하는 자연수 xy, z의 쌍이 몇 개냐. 이걸로 바뀌는 거지, 그지? 그러면 x하고 y하고 z의 쌍을 구하기 위해서 x, y, z에다가 아무 숫자나 막 갖다가 놓고 되니 안 되느니 그걸 따지지 말고, 자, 개수가 가장 큰 놈, 요 놈을 넘겨서 z 위주로 가자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x 더하기 2y가 15-5z인 거잖아. 그러면 케이스 1. 자, 첫 번째 케이스는 z가 얼마일 때? 그렇지, z가 1일 때. 자, z가 1일 때를 보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5 빼기 5에서 10이잖아. 즉 x 플러스 2y가 얼마일 때야? 10일 때야. 그러면 이제 y가 1이잖아요. 그럼 x 더하기 2가 10이 돼야 되니까 x는 8이네. 자, y가 2일 때 2y는 4니까 x는 6이잖아. 얘가 3일 때는 4. 4일 때는 2. 5일 때는 안 되네. x가 0이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게 되는 거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우표를 어떻게 사는 거냐? x 8장, y 1장, z 1장. 이렇게 사는 거야, 이제. 자, 10원짜리 8장, 20원짜리 1장, 50원짜리 1장.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요때는 x가 6, y가 2, z가 1. 그 다음에 요 경우는 x가 4, y가 3, z가 1. 요 경우는 x가 2, y는 4, z가 1 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경우가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케이스 2. 두 번째 케이스. 자, z가 얼마일 때를 보자. z가 2일 때를 보자. z가 2면 여기다 2 집어넣잖아요. 15 빼기 10이니까 5네. 즉 x 플러스 2y가 5다. 그러면 y가 1일 때, 자, x는 3이네. 자, y가 2일 때, 자, x는 1이네.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지? 그러면 이때 x, y, z 각각 몇 장씩이냐 하면 3장, 1장, 2장. 이때는 1장, 2장, 2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z가 3이잖아? z가 3이면 15 빼기 15, 0 되잖아요? x 플러스 2y가 0인 자연수 xy의 쌍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케이스 두 개로 이렇게 자, 나눈 요 상태에서 끝나게 되겠네? 여기 이제 두 가지. 총 몇 가지? 6가지의 경우가 사는 방법일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13번.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자, 다항식 a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를 전개할 때 생기는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이거 수용도를 우리가 그려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여기에 괄호에서는 a 아니면 b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자, a 아니면 b를 선택한 후에 다시 요 괄호에서는 x 또는 y 또는 z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다시 요 괄호에서 b를 선택했을 때 오른쪽 괄호에서 역시 똑같이 x도 선택할 수 있고 y도 선택할 수 있고 z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요거를 끝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계산해 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수용도를 그리지 않고 얘를 확인하고 싶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요 a 플러스 b, 요 왼쪽 괄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 또는 b 두 개잖아,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x 아니면 y 아니면 z 세 가지가 되는 건데, 자, 이 두 개의 괄호 a하고 b, x하고 y하고 z, 요 괄호 안에 있는 이러한 값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동시에 꺼내거나 아니면 연속해서 꺼내는 거라고.
자, 따라서 요 두 개의 경우의 수를 곱하게 되면 2, 3은 6, 6가지를 이런 식의 자, 형태에 의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약수의 개수. 요거 여러분 요거 잘 체킹을 좀 해 놓으세요. 시험에 심심치 않게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자, 일단 2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러분 일단 어떤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첫 번째 그 수를 갖다가 소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야. 자, 24를 소인수분해하면 8, 3, 24지? 8이라는 놈은 2의 3승이니까 2의 3승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그러면 여기에 지금 2의 3승과 3 요 녀석을 따로 분리를 좀 해주자고. 자,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일단 2의 3승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2의 3승 요 녀석이 2의 3승의 약수들인 거야. 자, 3의 약수는 2라고 3의 약수가 되는 거죠. 요것들을 갖다가 곱해보는 거야. 그러면 1 곱하기 1은 2를 1 곱하기 2는 2 1 곱하기 2의 제곱은 2의 제곱 1 곱하기 2의 3승은 2의 3승. 자, 3 곱하기 1은 3이고 3 곱하기 2는 3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3 곱하기 2의 3승. 요 녀석들이 있잖니. 요 녀석들이 모두 누구의 약수가 되는 거야? 24의 약수들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앞으로 약수의 개수 구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 해놓고 하나하나를 다 나누어서 표를 그려서 또 약수들을 구해서 또 곱해서 눈깔로 확인하고 이렇게 구할 수는 없잖아. 그지? 이거를 우리가 공식화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봐봐. 자, 2의 3승의 약수는 이렇게 몇 개? 4개가 되는 거지, 4개. 이 4개라는 건 어떻게 구해져 있냐면 요 지수 3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2를 더한 거야. 그 다음에 3의 약수는 2개지? 자, 이 2개는 3의 1승, 3은 3의 1승이잖아. 요 지수 1에다가 자 2를 더한 거라고. 이것들끼리 곱하게 되는 거예요. 즉 3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해주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게 돼? 8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어떤 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일단 그 수를 갖다가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자, 소인수분해를 하면 이러한 지수들이 나오겠지. 소인수분해된 상태에서 각각의 자, 그 소수 위에 붙어 있는 이러한 지수들이 있잖아. 요 지수들에 자, 얼마씩 더한 다음에 1씩 더한 다음에 다 곱하게 되면 아, 요 녀석이 양의 약수의 개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를 해. 그럼 그 소수 위에 붙어 있는 이러한 지수들이 있어. 이 지수에다가 얼마씩 더하자? 1씩 더하자. 1씩 더한 다음에 이것들끼리 곱하게 되면 이 녀석이 양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색칠하는 경우의 수. 여러분 이거 중요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일단 바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건이 이거야. 5가지의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다. 자, 같은 색깔을 사용해도 좋다. 자, 근데 이웃한 부분은,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그때에 요거에 맞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5가지의 색을 전부 사용해야 되고 모두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될 때 이때는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냥
아무 영역이나 갖다 놓고 일단 칠하면 돼. 자, 만약에 A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겠지? 자, B는 A에서 사용한 걸 제외한 몇 가지? 4가지. C에는 A, B에서 사용한 2가지를 제외한 3가지. D는 2가지. E에는 남은 1가지. 이렇게 칠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5, 4, 3, 1 곱해주면 120가지가 답이 되는 건데, 자, 문제는 5가지의 색을 전부 사용해도 좋고 일부만 사용해도 좋아. 그 다음에 같은 색깔을 또 사용해도 좋다라고 나와 있어. 이럴 때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계산하면 틀릴 수가 있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봐봐. 자, 일단 그 영역 중에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부분부터 칠해가는 거 알았지? 자, 그러면 A라는 놈은 B, C, D, E 4개의 영역과 접해 있으니까 A가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아. 그 다음에 C하고 D가 각각 영역이 3개씩 접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자, C부터,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B하고 E, 이런 순서대로 칠해나가면 되는 거야. 자, 일단 A에 먼저 칠하자고.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자, C하고 D는 인접한 영역이 3개로 같은데, 자, C에 한번 먼저 칠해볼까? A에 칠한 것과 다른 색깔을 칠하면 되는 거야. 몇 가지? 4가지. 근데 D는 A하고 C에 칠한 색깔과 또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3가지가 되겠네. 자, B 몇 가지? 3가지. E도 몇 가지? 3가지.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모두 540가지의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떤 색깔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야 돼. 그 다음에 같은 색깔을 다시 또 칠할 수 있어.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된다. 자, 이런 조건이 나오면은 무조건 어디부터 칠해가는 거야?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부분부터 칠해가는 거 알았지? 그 다음에 나온 그 경우의 수들을 모두 곱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요 밑에 2번을 한번 또 보자고요. 4가지의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다. 오케이? 같은 색을 다시 사용해도 좋다. 오케이? 이웃한 부분은,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자. 그때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라 이거야. 그러면 지금 A, B, C, D 4가지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놈이 누구야? A지, A. 이 녀석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아. 자, 그 다음에 C, A가 하나, 둘, 3개와 만나고 있어. C도 3개와 만나고 있네. 얘네들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일단 A를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C를 칠할 거야. 그 다음에 B하고 C 각각 2개씩 만나고 있으니까 뭐 순서에 관계없이 칠해주면 될 거라고. 자,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야. 자,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에서 칠한 거를 제외한 3가지가 되는 거고. 자, B로 갈까? 자, B는 A와 C에서 칠한 색깔을 제외해야 돼. 자, 2가지. D도 몇 가지? 2가지가 되는 거야.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자, 모두 48가지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게 돼. 근데 여러분 되게 쉽다고 생각하지? 시험에서 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어려워.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내. 색깔 칠한 이러한 문제의 유형 중에서 이걸 제일 많이 내요. 자, A, B, C, D 4개의 부분이 있고 요 4개의 부분에 4가지의 색을 칠하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어. 같은 색깔을 다시 써도 좋고요. 이웃하는 부분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된대.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A, B, C, D가 인접한 부분이 각각 다 2개씩이니까
저는 A, B, C, D 순서대로 한번 칠해 볼래요. 하고 이제 칠하기 시작하는 거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가지. 자,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A에 칠한 색깔과 달라야 되니까 3가지. 자, C에 칠하는 색깔은 B와 달라야 되니까 3가지. 근데 D에 칠하는 색깔 A하고 C와 달라야 되니까 이 D는 2가지 해서 곱한 결과가 48가지네. 72가지네. 그 72가지네. 라고 이렇게 답을 구했어. 무조건 틀려, 알았지? 무조건 틀리는 거야. 어? 왜냐하면 요 D 있잖아, D. 여러분 봐봐. 일단 A에 4가지의 색깔을 칠하고 B에 3가지의 색깔을 칠하고 C에 3가지의 색깔을 칠해. 근데 이 D라는 놈은 A하고 C가 서로 색깔이 다를 수도 있고 A하고 C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구분해서 구해줘야 돼, 이 문제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 틀려. 실수를 많이 해.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맨 마지막에 D를 칠하는 데 있어서 A와 C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A하고 C가 색깔이 다를 수도 있어.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문제야. 자, 첫 번째 A, B, C, D 이렇게 칠하는데 이 A하고 C가 서로 색깔이 다를 때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그러면 A에 4가지의 색을 칠할 수 있는 거예요. 4개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어. 그러면 B로 가는 게 아니라 C로 가야 돼. 자, C는 A하고 색깔이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B는 A하고 C가 색깔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B는 몇 개의 색깔 중에 하나 칠할 수 있다? 2개. 여기 2개 중에 하나 칠할 수 있는 거야. D도 몇 개 중에서? D도 2개 중에서. 해서 얘네를 곱하게 되면 자, 8이 4, 2, 8 3, 2, 6 6, 8 얼마? 48, 48가지가 나오게 돼. 요때는. 근데 있지? 이번에는 A하고 C가 자, 두 번째 케이스는 A, B, C, D가 있을 때 이번에 A하고 C의 색깔이 서로 같은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니까. 자,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4개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B로 가는 게 아니라 C로 가야 돼. 자, A하고 같은 색깔을 칠한다 그랬으니까 C는 무조건 몇 가지? 1가지가 되는 거야. A에 칠한 색깔 그대로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C가 색깔이 같잖아.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3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거야. 얘네를 곱한다고. 자, 따라서 이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48 더하기 36. 자, 80 몇 가지? 84가지가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요게. 응? 이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금방 구분이 돼, 알았지? 자, 이런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A, B, C, D 5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진 도형이 있어. 5가지의 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칠할 건데 같은 색깔을 다시 쓸 수도 있어. 근데 이웃한 부분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돼.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마음 편하게 한번 계산해 볼까? A 여기 먼저 칠해야 되겠네. 5가지구나. 자, B는 A와 달라야 되니까 4가지야. C는 A하고 B와 달라야 되니까 3가지. D는 A하고 C와 달라야 되니까 3가지. E는 A하고 B하고 D와 달라야 되니까 2가지 해놓고 껄껄껄 웃고 있어. 미친 거지, 그지? 자, B하고 D라는 놈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 이에 어떤 색깔을 칠할지는 B와 D가 서로 같은 건지 서로 다른 색깔인 건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이렇게 구하면 안 돼. 자, 몇 개의 케이스로 나누자?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누자. 자, 첫 번째 케이스는 A, B, C, D, E를 칠하는데 일단 이 B하고 D가 서로 어떨 때? 서로 다를 때. 먼저 한번 가보자. 자, 일단 A에다가 5개의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할 거야. B에 4가지의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하겠지, 그지? 이거 5개, 이게 4가지야. 근데 C로 가는 게 아니라 D로 가야 돼,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B하고 D가 달라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D에는 3개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A하고 B하고 D가 모두 다른 색깔이잖아. 그러면 C에 2가지, E에도 2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2가지씩이 되는 거야. 얘네를 곱하겠죠. 그럼 얼마 나오겠네? 예쁘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 A, B, C, D, E. 이러한 영역의 순서대로 색깔을 칠할 건데, 자, 이번에는 이 B하고 D라는 부분의 색깔이 서로 어때? 같을 때를 봐야 돼. 그럼 먼저 A의 5가지의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해. 그 다음에 B에 4가지의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한단 말이야. C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D로 가야 돼. D로. 같은 색깔을 칠할 거니까 여기가 한 가지야. 이렇게. 근데 A와 이 B하고 D의 색깔이 같으니까 C에는 몇 개의 색깔 중에서 3개의 색깔 중에서 하나를 칠하면 되는 거지. 왜? B하고 D가 서로 같잖아. A에 칠해진 색깔 그거 빼면 5개 중에서 2개가 빠지니까 3가지의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잖아요. 자, 2도 몇 가지? 2에도 몇 가지? 역시 3가지. 3, 3. 이거 다 곱한다고. 얘가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이렇게 이 2개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 요게. 실수도 많이 하고. 아시겠습니까? 17번 한번 볼까요? 자, 그림에서 A, B, C, D, E의 영역을 5가지의 색으로 칠한다 그랬어. 근데 각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할 거야. 자,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같은 색을 2번 사용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 그지? 응? 그러니까 5가지 색깔이 다 안 칠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은 부분부터 칠해가는 거야. 자, 일단 A가 가장 인접한 영역이 많아.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D하고 같은데, 뭐 순서에 관계없이 C부터, 그 다음에 D 칠하고요. 자, B하고 E가 인접한 영역에, 자, 뭐 수가 같지? 2개씩. 그래서, 뭐 순서에는 상관없어요. 자, B, E, 요런 순서대로 칠해갈 거야. 자, A에 몇 가지? 여기에 5개 중에 하나를 칠할 거야. 5개 중에 하나. 자, C는 A와 다르면 돼. 4가지가 되겠지. D는 A하고 C와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거야. B는 A하고 C와 달라야 되니까 여기도 3가지가 되겠네. 자, E는 역시 A하고 D와 달라야 되니까 몇 가지? 3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얘네를 곱한 게 답인 거예요. 계산해보면 요거 20, 요거 27, 20 곱하기 27 따라서 540가지가 답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자, 19번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 자, 19번 보면 100원짜리 동전 1개. 자, 100원짜리 동전이 1개가 있어.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 2개. 5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어. 자,
10원짜리 동전은 3개가 있네. 10원짜리 동전은 3개가 있어. 자, 요 동전들을 이용해서 한번 돈을 지불해 볼 거야.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대. 자, 1번이 뭐냐 하면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이 100원짜리 있지, 100원짜리. 100원짜리는 몇 개? 하나가 있잖아. 그러면 이 하나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지. 100원짜리 하나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2가지가 되는 거야. 자, 낼 수도 있고 10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50원짜리 2개지요. 50원짜리 2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0원짜리 안 낼 수도 있고 하나만 낼 수도 있고 2개 다 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몇 가지? 3가지. 1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0원짜리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줄 수도 있고 2개 줄 수도 있고 3개 줄 수도 있어. 자, 1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다? 4가지다. 해서 이것들끼리 곱하거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원을 지불하는 걸 제외한대. 그러면 100원짜리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 그랬어. 50원짜리도 안 낼 수도 있다 그랬어. 10원짜리도 안 낼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100원짜리와 50원짜리와 10원짜리 모두 안 내는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해야 돼? 1가지를 제외해야 돼. 자, 아예 지불을 안 하는 경우 1가지를 갖다가 제외하자. 자, 따라서 24-1 해서 답이 23가지의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19번에 2번.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1번하고 2번 여러분들 요거 구분을 잘해야 돼. 자, 이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야. 방법의 수가 아니라 금액의 수라고. 자, 지금 100원짜리 하나 있지? 얘들아, 100원짜리 하나. 그 다음에 50원짜리 몇 개? 2개가 있어. 50원짜리 2개가 있어. 자, 그 다음에 10원짜리 몇 개? 10원짜리 3개가 있다고. 자, 지불 방법하고 지불 금액하고 뭐가 다르냐면 100원을 지불한다라고 했을 때 100원짜리 하나로 지불하는 것과 50원짜리 2개로 지불하는 것은 방법이 다른 거야. 그게 1번이야. 근데 2번은 100원짜리 하나로 지불하나 50원짜리 2개로 지불하나 똑같이 100원을 지불하는 거잖아. 여기선 같은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 하면 봐. 50원짜리 2개는 100원짜리 하나랑 같잖아. 그래서 이 지불 방법하고 금액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혼동을 갖다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오락실 가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꾸잖아요. 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몇 개로? 2개로 바꿔. 그 다음에 50원짜리 몇 개를 4개가 있다라고 해놓고, 자, 이제 100원짜리를 없애고 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몇 개로 바꿔서 2개로 바꿔서 총 50원 4개가 있다라고 생각해놓고 계산하잖아. 그러면 이 방법하고 금액하고 혼동이 없어지는 거야. 선생님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꾸면 안 돼요? 10원짜리 3개는 50원이 될 수 없잖아.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50원짜리 4개를 이용해서 돈을 지불한다라고 생각하면 50원짜리 지불 안 할 수도 있고 하나 지불할 수도 있고 2개 지불할 수도 있고 3개, 4개까지 지불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1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뭐 안 할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도 있잖아. 4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지불 안 하는 경우 그 녀석만 빼자고. 요 곱한 거에서 요 일이 뭐라고? 지불 안 하는 거. 나쁜 놈이지, 그지? 그냥 꽁으로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를 빼는 거야, 알았지? 자, 따라서 5, 4, 20 빼기 1 해서 자, 모두 몇 가지?
9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겠지. 정말.